1년에 입찰표 작성을 잘못해서 몰수되는 보증금만 300억 정도가 넘는다라고 해요.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빨리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숫자를 만약 내가 1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경매 진행할 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 6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당일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입찰은 법원에 10시까지 입찰을 하러 가고 은행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거든요. 법원에 있는 은행을 가서 수표를 한 장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입찰은 10시부터긴 한데 보통 법원에는 10시 전에 도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법원을 가보더라도 법원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비상은 10시에 도착이 찍히는데 법원 들어가려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급해져갖고 입찰표 작성을 잘못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입찰 시간 자체를 잘못 측정을 해갖고 입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가장 좋은 건 입찰 전날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들도 꼭 챙기셔야 돼요.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입찰을 할지. 제가 실제로 어제 인천에 있는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갔을 때 한 분이 법인으로 이제 입찰을 하셨어요. 서류 확인을 했을 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한 게 아니라 법인 인감을 첨부를 해서 등기부등본이 첨부가 안 되면은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보증금도 준비를 하고 입찰표도 준비를 하고 임장도 가셔갖고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서류를 준비를 잘못을 해서 입찰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된 분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꼭 챙겨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찰표는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찰표 작성을 법원에 가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원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내 물건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얼마를 적을지 생각을 했던 가격을 인원이라던가 많은 인파를 보고 나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인파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내 물건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입찰가를 높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빨리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숫자를 만약 내가 1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 같은 거를 찾아보면 1년에 입찰표 작성을 잘못해서 몰수되는 보증금만 300억 정도가 넘는다라고 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를 해가서 그 전날 보증금도 찾고 입찰표도 작성을 해놓고 제출만 하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 법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 봉투랑 입찰표랑 그 다음에 뭐 보증금 봉투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갔을 때 뭐 여러 개를 갖고 오시는 거는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두세 개씩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실수하지 않게 준비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법원에 입찰을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꼭 경매 사건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래요. 법원에서 경매 사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채권자 측에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채무자 측에서 변경을 하든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일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25일 날짜에 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보증금도 찾고 입찰표도 다 작성을 해놨는데 당일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검색을 하면 이게 변경이 됐는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확인을 못했다 법원에 갔을 때 법원 앞에 이렇게 이제 표지판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 물건 아니면 변경이 된 물건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내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데도 만약에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내가 갔다 했는데 혹시라도 내 사건이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천 법원을 갔다 왔는데 구내식당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날 만약에 내 사건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가서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요즘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구내식당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입찰 전에 꼭 미리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항상 지키고 있는 건데 입찰을 가기 전에 그 현장에 가서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저는 꼭 만나보고 옵니다. 명도를 진행을 할 때 명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 임차인으로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있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시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나 만약에 이런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물건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강제 집행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꺼려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명도에 대한 난이도 이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서 점유자분들을 저는 확인을 하는 편이고, 점유자분을 확인을 못한다라고 하면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이런 데를 꼭 방문을 해서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는 거고, 누수라든지 곰팡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주차장을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 임차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이 지하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현장을 가서 임차인도 만나보시고 임장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장을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저는 임차인 입장에서 꼭 반드시 임장을 가봅니다. 거기에 만약에 월세가 나와 있다, 월세를 구하러 가는 세입자 상황으로 가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건물에 대한 뭐 주차라든지 장점, 단점, 주변에 뭐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제가 임장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제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브리핑을 하기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간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주차장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을 저 혼자서 다시 한번 보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어느 향으로 건물이 나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 건물이라든지 옆 건물이라든지 이제 공간 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현장을 가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반드시 현장을 갔을 때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원 입찰 시간과 마감 시간을 꼭 반드시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주 가는 법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에 있는 법원을 다니다 보면 법원마다 조금씩 입찰 시간이 달라요. 보통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11시 반에 입찰 마감을 하는데, 인천법원 같은 경우는 10시 20분에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는 11시 10분에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10시에 시작을 해서 11시 반에 여기가 마감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가면 진짜 뭐 다양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늦게 만약에 그에 방문을 해서 11시 반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11시 15분에 도착을 했는데 입찰 마감 시간이 11시 20분이다. 진짜 정신없이 막 서류 내고 도장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사건을 검색을 해보면 입찰 시간부터 마감 시간이 항상 나오거든요. 내가 방문해야 될 법원에 가서 법원이 입찰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이거를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경매 법원을 가서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입찰 봉투를 제출을 하면 본인 신분증 확인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입찰 수취증을 주거든요. 입찰 봉투에서 이렇게 종이를 찢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번호를 또 동일하게 찍어서 그 수취증을 주는데, 이 수취증을 꼭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랑 수취증을 감아놔요. 이 수취증이 뭐냐면, 제가 낙찰이 됐다, 제 신분증과 수취증을 줘야지만 낙찰 확인이 돼요. 만약에 이 수취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아무리 제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요. 폐차를 하면은 낙찰자가 나왔을 때 제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을 때도 수취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수취증에 적혀 있어요. 만약 이걸 분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수취증을 꼭 보관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총 오늘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초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보증금을 늦게 준비를 해갖고 입찰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이 6가지는 입찰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갖고 경매에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실수가 꼭 없이 진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 뉴스 기사에 보면은 경매 열풍 속 몰수 보증금 300억. 이 300억이 뭐냐면,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만약에 뭐 감정가 12억 6천만 원짜리를 내가 숫자를 잘못 써서 126억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차피 12억 6천짜리 물건을 126억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서류를 제출을 하면 다시
뺄 수도 없어요. 그거는 12억 6천짜리를 126억에 낙찰을 받은 건데, 그럼 내가 126억에 대한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금을 납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12억 6천이면은 1억 2,600만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잔금을 126억을 내는 것보다는 1억 2,600을 포기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경매 열풍이 불지만 여기에서 몰수 보증금이 뭐 300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표도 미리 작성해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꼭 숫자 잘못 쓰는 경우가 없게. 보증금 몰수되면 아깝잖아요. 300억이라는데 꼭 조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